8월 20일 화요일 아침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신익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휴가는 어디 다녀왔습니까? 국내 남부지방 좀 돌다 왔습니다. 좋더라고요. 네, 국내 여행이 최고죠. 해외 나갈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핫 키워드 4개 보겠습니다. 중국 경기, 금, SK 바이오사이언스 3부 토건 순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주 각국 중앙은행 굉장히 바쁩니다. 잭슨 홀 미팅 미국에서 있고 위에다 가지고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금요일이죠. 위에 연설을 합니다. 오늘 중국에서는 기준금리 결정을 한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엄밀하게는 사실상의 기준금리라고 표현해야겠지만 말씀대로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데 지난 7월에 시장이 조금 놀랐습니다. 인민은행이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LPR과 1년 만기 모두 깜짝 인하를 했었는데 아마 이번에는 안 할 것 같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달 전에 깜짝 인하를 했는데 이번에도 깜짝 인하를 또 해버리면 이거는 중국 경기 괜찮냐라는 걱정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경기 부양책은 사실 중앙은행이 굉장히 고민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 어떤 것들 보시면 되냐면 인민은행장이 우리나라 광복절 때 인터뷰를 하나 했습니다. 이때 어떤 얘기를 했냐? 정책의 인내와 진정성을 유지하면서 급격한 긴축 또는 완화를 자제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이번에는 따로 금리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아마 중론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 경기가 지금 심상치 않다 얘기는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는 지금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약간의 인플레가 약간 있긴 하죠. 하지만 상하이 종합지수 보면 3,000 밑에서 계속 움직인단 말이죠. 부정적인 뉴스 계속 나오고.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달 사이에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아시아 증시 출렁했기 때문에 더 그렇지만 상해 증시도 한 달 전보다 지금 마이너스 한 2, 3%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동력을 찾지 못했고 경제 지표들 먼저 보면요. 사실 시장의 예상을 다 밑돌았습니다. 중국의 7월 산업 생산 같은 경우가 1년 전보다 5.1%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는 5.2% 증가였거든요. 시장의 예상보다 좋지 못했고 중국의 7월 청년 실업률도 전달보다 3.9%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17.1%까지 됐고 거기다가 중국도 부동산 문제 많죠. 계속해서 경기 안 좋다. 건설사 괜찮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70대 주요 도시 중국은 이제 주요 도시가 많으니까 70대 주요 도시인데 여기에 신축 주택 가격이요. 1년 사이에 4.9%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 이후에 최대로 낙폭이 나왔고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는 중국 증시 괜찮냐에 대한 걱정이 많은 상황인데 여기다가 당국이 또 걱정을 키우는 조치를 어제부터 했습니다. 무슨 조치를 했냐? 상하이, 선전 이렇게 본토 증권거래소 외국인들의 해외 투자자금 110의 거래 동향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이거 이제 원래 매일매일 나왔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분기나 한번 아니면 홍콩 증시 통해서 간접적으로 볼 수 있게 됐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아마 13일이었을 겁니다. 선전증권거래소 거래액이 지난 2020년 5월 이후에 4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상 신호가 나올 때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보통 자료 안 좋으면 공개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중국도 그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지수에 투자하는 국내 ETF도 다 지금 하락 마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산운용사들 같은 경우는 오늘부로 중국 관련 ETF 상품 일부 상장 폐지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으니 아직까지 중국 증시 투자할 만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제 시진핑의 전체주의적 체제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죠. 맞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금값이 거의 역대 최고치 지금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금괴 한 덩어리에 100만 달러를 넘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순금 한돈 3.75g이죠. 40만 원 넘어섰고요. 금괴가 400온스 정도 되니까 트루온스 기준으로 400온스니까 이제 10kg, 11kg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100만 달러 넘어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금 현물 가격이 트로이 온스당 2,500달러를 완전히 넘어선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이런 뉴스가 나왔고 오늘 국제 금거래 시장에서 현물 가격은 소폭 내렸지만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여전히 올랐습니다. 2,541.30달러로 상승을 지속했고 금값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달러가 약해질 때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질 때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서 매입을 좀 해야겠다라는 매입 신호가 나올 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조건들 모두 채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단은 미국이 금리를 곧 내릴 것이라는 기대, 그러니까 달러는 약해지겠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제 전면전 가능성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금 투자자들한테는 사실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금값 지금 투자해도 되느냐,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일 텐데 전문가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단기 변수는요.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미국의 잭슨홀 미팅. 아마 23일 오전 10시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미국의 금리 얼마나 내려갈지에 대한 신호가 나올까? 여기에 따라서 단기 변수가 한국 될 것으로 시간으로는 보이는데. 금요일 밤 11시가 됩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선명한 입장을 내놓으면은 금값 상승세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예상들을 골드만삭스와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 IB에서 해놓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금 가격이 2,7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 50bp 인하할 것으로 봤다가 25bp 인하로 지금 선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리 인하가 빅스텝이 아니라 베이비 스텝으로 될 경우에는 금값은 일시적인 후퇴를 할 수도 있다라는 시각들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달러 약세에 조금 제동이 걸릴 거다 이런 의미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차트선으로 봤을 때는 저항선이 2,507달러 정도 되는데 현물 가격 기준으로 아마 기술적 분석을 보면은 조금 내려갈 가능성, 조정받을 가능성 걱정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들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나마 중립적인 곳이 UBS인데 UBS 같은 경우는 금값이 몇 달간은 추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말에는 2,600달러 정도로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글로벌 투자은행 잘 맞춘다는 곳들도 사실은 2,400달러에서 2,700달러까지 완전하게 방향성이 일치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그만큼 금리 인하가 아직까지는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형적인 증권사들의 지수 목표치 요거 전망 같습니다. 논리를 보시는 게 더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뭐 차트는 좀 잘 안 믿기긴 하네요. 세 번째 SK 바이오사이언스 얘기입니다. 장 마감 직후에 미국에 있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업체 노바백스 지분을 매각했다. 이런 공시가 떴죠. 예, 정확하게는 일부 매각이고요. 노바백스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제약 기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만들어 파는 기업이고요. 이거를 우리나라의 SK 바이오가 협력 관계를 맺어서 국내 공급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공시 보면요. SK 바이오가 노바백스 지분을 5.5%에서 3.9%로 줄였다. 그러니까 1.6% 팔았다는 얘기인데 얼마에 팔았냐? 200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매입가를 생각해 보면 11% 이득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바이오 측에서는 노바백스와의 협력 관계가 뭐 달라지는 건 아니고 지금 가격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을 한 것이다. 양사 간의 협력 관계는 계속될 거고 주가는 계속해서 오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바백스 주가 엄청 나락을 갔는데 그 뭐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도 예, 그 시점 매입가가 때문에 굉장히 낮았다라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좀 쌀 때 사서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SK가 사실 미국에 플러그 파워도 있고 투자를 그렇게 최근에 잘한 것은 예, 아니었지만 실패를 여러 번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노바백스는 뭐 오른 상황에서 판 거니까요. 예. 네, 그거는 잘했네요. 네. 자, 지금 SK 노바백스는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금리 인하 기대 때문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주가도 괜찮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 코로나 지금 재확산세 요거까지 터졌고 뭐 엠팍스도 있고 맞습니다. 지금 뭐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약주들한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환경입니다. 8월 초에 출렁였을 때 좀 많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데 일단 코로나 부분만 조금 떼어놓고 우리 제약사들한테 보면요. 국내 코로나 환자가 8월 말 기준으로 주간 35만 명 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입니다. 이거는 지난해 연 최고 수준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되고 지금 주변에 코로나19 걸리는 분들 좀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신경 써야 될 상황이 지금 됐다는 거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정부가요. 주간 35만 명 선을 전망했는데 정부가 지금 치료제를 공급하는 건 26만 명분 공급할 수 있다 했고요. 진단 키트는 500만 개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9월에 유행이 다시 또 커질 가능성 아직까지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9월 말이죠. 추석을 전후해서 추가 대응 가능성을 시사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9월 초 상황을 봐서 국내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사실은 조금 더 많거든요. 이 관련주들이 어제는 조금 내려갔지만 아마 9월 지나면서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이 코로나 재확산세에 따라서 유의해 보실 부분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3부 토건 조금 우울한 얘기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주가가 뭐 점하였죠. 아침 개장하자마자 하한가 직행하던데 요거 지금 계속 기업
존속 기업으로서 유지가 될지 약간 의문이 생긴다. 이런 지금 감사 의견 거절도 나왔단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까?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특파원 가기 전에 이 회사 재무 구조가 조금 걱정스럽다, 차입금이 조금 걱정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결국 감사 의견 거절을 맞았습니다. 여러 가지 좀 불확실한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고 사실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그러니까 이 회사 상장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지금 많이 나오면서 상장 폐지 우려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군요. 사실은 조금 있죠. 이 투자자들한테 이 감사 의견 거절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크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였다가 이 여러 가지 지금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어제 밤에 공시가 하나 나왔었는데 삼부토건의 기존 최대 주주 DYD, 여기가 이 삼부토건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삼부토건 지분이 너무 많이, 이 지분 가치가 너무 내려가니까 반대 매매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이 회사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오늘 새벽장까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대 주주가 반대 매매를 당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최대 주주가 원래 11% 정도 갖고 있던 DYD가 반기 보고서에 급히 이제 각주 추가돼 가지고 4.98%로 지분이 줄었습니다라는 얘기 나왔다가 이후에 또 반대 매매 나왔으니까 5% 미만으로 지금 최대 주주 지분이 떨어진 상황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상상인 증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DYD가 사실은 이 삼부토건을 인수할 때부터 새우가 고래를 삼킨 격이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었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 도와준 회사가 이 상상인 증권이었거든요. 상상인 측에 자금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삼부토건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겪다 보니까 DYD도 지금 자금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래서 연쇄 효과로 여기에 돈 빌려준 상상인 증권 같은 곳, 상장사죠. 상상인 증권 같은 것도 지금 자금 회수 괜찮냐라는 걱정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에도 이 내용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이면서 급등락을 했었습니다. 삼부토건. 예, 그 과정에서 주가 조작이 없었는지 근감원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